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엄청나게 덥습니다. 당분간 이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위 먹지 않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썸네일을 보셨겠습니다만 한국의 많은 문수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기술을 막 배우려는 분들도 여기저기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엄청나게 많이 헷갈리시는 분야가 바로 이 눈썹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지속력이 좋은가, 또는 어떤 기술로 시술했을 때 가장 지저분하게 빠질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의 문수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이 문수 기술을 배우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반영구 화장 기술은 배워도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경력이나 기술 수준에서 보면 반영구 화장 기술은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너는 27년 동안 시술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술의 끝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 경력 중에서도 거의 초반기 10년 동안은 제 스스로 아무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좋은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배울 것이 없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을 통해서만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 역시 실패를 엄청 많이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술을 배우신 분들 중에 몇 년이 안 되신 분이나 이제 막 기술을 배우신 분들은 실패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분들이라고 다르겠어요. 저도 실패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제는 이 문수 기술의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은 이미 끝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패를 거듭했던 시절의 이 노하우, 실패의 노하우 또는 성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의 수강생분들에게는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기법과 기술과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썸네일에 보셨듯이 첫째, 어떤 기술이 가장 지속력이 좋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 표를 보시면 우리 문수 기술을 전부 다 표현을 제가 해놨는데요. 이 표는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만들려고 급히 출력을 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해를 좀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기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엠보 기법, 머신 엠보 기법, 화장형 기법, 콤보 기법, 수지 기법. 자, 이렇게 엠보 기술로부터 수지 기법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기법을 배우는데 가장 어려운 기법부터 가장 쉬운 기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수지기법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문수사분들은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론이 있었어요. 수지기법을 잘 하시는 분인데 왜 엠보기법이 최상의 기법이라고 하느냐. 이 순서에는 적어도 반영과장 기술, 즉 문수사로 10년 이상을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지 기술을 오래 하셨다고 하셔서 이 기술이 최상의 기술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기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배워보시면 정통 엠보 기법이 가장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수지 기법을 주로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엠보 기법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지 기법을 조금 엠보 기법보다 좀 못하는 기술이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주제가 지속력이 어떤 기법이 가장 오래 갈까 하는 부분은 의외로 아주 너무나 간단한 분야입니다. 무조건 세게 하면 오래 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무식하면은 용감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세게 하면은 무조건 오래 간다. 깊이 패이면 오래 가는 건 맞습니다. 즉,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기술이 어떤 기술을 막론하고 오래 가거나 또는 가장 빨리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엠보 기술 1급, 엠보 기술 1급과 수지 기술 1급을 비교를 하게 되면, 자, 단순 비교만 하게 되면은 엠보 기술과 수지 기술은 서로 비교 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기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죠. 엠보 기술은. 그 이유는, 자, 엠보 기술은 선을 만드는 기술이고 수지 기술은 점을 찍는 기술이에요. 근데 점 자체가 삐뚤삐뚤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엠보 기법은 선을 잘못 만들면 삐뚤삐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엠보 기술은 눈썹이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썹 털과 같이 진짜 눈썹에 가깝게 보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엠보 기술의 5급과 수지 기술을 1급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거는 비교 대상이 또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지 기술 오래 하신 분이 엠보 기술 이제 막 배우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뻐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지속력이 더 오래 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 급수를 나눠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 가능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고객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의 피부를 가진 고객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기술자의 기술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1급의 기술자분이 엠보 기술을 해야 하는 고객분이 엄청나게 지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깨끗하지 못하신 고객분을 시술해야 하고, 반대로 수지 기법으로 시술을 해야 하는 분은 피부가 깨끗하고 건성일 경우에 고객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수지 기법을 하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객의 경우의 수를 판단을 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의 종류 가지고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비교의 대상이 사실은 안 됩니다. 굳이 비교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엠보 기법의 1급과 수지 기법의 1급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도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하면은 엠보 기법 1급과 수지 기법 1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수지 기법보다 엠보 기법이 훨씬 더 예뻐 보인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문수 기술자들이 시술 전, 시술 후 사진을 SNS에 올릴 때, 그럴 때 보시면 피부가 하얗고 뽀샤시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것을 보면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문수사들은 고객의 피부 컨디션이 좋은 분만 오시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의 기술,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세게 하느냐, 즉 누르는 힘을 얼마만큼으로 누르고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기술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력이 오래가고 빨리 빠지고 늦게 빠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 어떤 기법으로 하는 게 가장 지저분하게 빠질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분은 상담을 해보면 엠보 기술로 시술하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저분하게 빠지는 문제, 어떤 고객분이 시술을 받았는데 한 달 뒤에 재시술을 받으시고 1년 이상 또는 2년 정도의 지속력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반영구 화장, 즉 문수 기술인 것입니다. 자, 문수 기술은 1년 또는 2년 정도 지속력을 보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수 기술은 시술 후부터 약 2년을 기준으로 다 빠져 없어져야 하는 것이 문수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시중에 보면 6개월을 지속을 한다거나 또는 1년 미만으로 시술력을 보이는 기술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2년 정도 지속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시는 문수사분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정도 기술력을 보이는 문수사분들은 시술 후 6개월 이후부터 지저분하게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술자가 나는 1년 정도만
완벽하게 하는 기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술 후부터 6개월 이후에는 지저분하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2년을 가는 시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분은 1년 6개월 이후 정도부터는 지저분하게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표에 나타나는 기술을 보시듯이 어떤 기술을 막론하고 똑같이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똑같이 보이는 현상이냐? 우리 인간의 피부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중에 앞선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인간의 피부 구조는 그렇게 만약에 6개월 지속되는 지속력을 보이는 기술을 한다고 치면 6개월 동안 쭉 가서 갑자기 쏙 빠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또 계실 듯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문수 기술은 문신 기술과 다르죠. 제가 반영구 화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반영구 화장 기술자분들은 그 실력에 따라서 지속력이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2년 동안 지속력을 보이는 것이 반영구 화장 기술이라고 할 때, 또는 1년 동안 지속력을 보이는 기술을 반영구 화장 기술이라고 할 때, 자, 기술자마다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2년 동안 지속력을 있게 시술을 했을 때 1년 이내에 다 지워지는 기술은 반영구 화장 기술이 맞습니다. 또는 1년 동안 지속력이 있는 시술을 했을 때 1년 동안 지속력을 유지하다가 다 빠져버리는 기술도 반영구 화장 기술이 맞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반영구 화장 기술일까요? 자,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1년 지속력을 12개월이죠. 자, 이분이 1년 동안 가서 한꺼번에 빠지는 기술이냐, 아니면은 자 6개월에 빠지는 기술이냐. 자, 6개월에 빠지는 기술, 6개월에 빠지는 기술도 반영구 화장이라고 하고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갔다가 빠지는 기술도 반영구 화장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2년 지속, 자 이렇게 말하면, 자 여기가 24개월이죠. 자 이게 1년이 될 것이고요. 자, 1년 만에 빠져도 반영구고 24개월 안에 빠져도 반영구입니다. 그래서 이 반영구 화장 기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의 어원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맞지 않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문신 기술과 반영구 화장을 기술을 비교를 해서 문신은 영원히 가는 기술이고 반영구 화장은 없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영구 화장을 부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반영구 화장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표시를 했을 때 100%가 반반자를 쓴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신과 비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문신의 기술이 50년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문신은 죽을 때까지 안 빠지죠.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문신이 만약에 50년을 간다고 하면 반영구 화장 기술은 25년을 가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문신이 10년을 간다고 하면 반영구 화장은 5년은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자, 한국에서는 반영구 화장이라는 말이 이 반자를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1년 지속력을 가는 시술을 했을 때 6개월만 가는 기술이다. 자, 문신이 1년을 가는데 나는 6개월만 가는 시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반자를 씁니다. 자, 또는 이거 중국에서도 이 문자를 써요. 자, 근데 중국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반자를 쓰기도 하죠. 이거는 1년 가는 시술을 했을 때 1년 동안 갔다가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바로 반영구 화장이라는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반영구 화장이라는 단어는 근거가 없어요. 어원도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신사는 문신을 해야 되고, 반영구 화장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은 문수사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신은 문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반영구 화장이라는 말이 어원 자체가 틀렸으니까 이거는 문수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던 어떤 기술이 더 지저분하게 빠질까 하는 문제와 아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문수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1년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2년을 지속할 것인가를 경우의 수를 놓고 과연 여러분들은 6개월이 갈 것인가 12개월이 갈 것인가를 심각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자, 6개월이 가는 것도 반영구고 12개월이 가는 것도 반영구. 결론은 자, 이표에 보시듯이 문수사들이 어떤 기술로 시술을 하시던 간에 6개월 또는 1년 또는 2년의 지속력을 보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반영구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6개월도 반영구고 1년도 반영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기술을 반영구 화장 기술이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아주 매우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 또는 문수사, 자, 우리 반영구 화장 기술자는 이제 문수사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속력과 어떤 기술이 지저분하게 빠질까 하는 문제였지만, 결론은 어떤 기술이든 간에 문수 기술은 그 생명력이 거의 다 할 때에는 기술자의 실력과 고객의 피부 구조 때문에 적당히 또는 지저분하게 빠지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문수사들이 1년 지속력을 가지는 기술을 가지신 분은 6개월 이후 이 구간은 지저분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기술이 엠보 기술이든 수지 기술이든 무조건 다 공통이 됩니다. 또는 2년 동안 지속하는 기술을 가지신 분이라면 1년 6개월 이후에 이 구간은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빠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피부 구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입니다. 단지 고객분이 눈썹 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덜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